이번 영상에서는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실제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제 마음에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었고 어떻게 마음 다스리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도 그러면 마음 다스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재밌게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재미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개념으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고 대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 마음에는 두 가지의 자아가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저는 이제 호들갑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말이 굉장히 많고요. 침소봉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사건을 내가 맞닥뜨린다고 했을 때 이 친구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시나리오를 마인드맵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똑똑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부정적인 쪽으로, 아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이 경보기를 울리는 친구예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싸움꾼, 전쟁광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살아온 세월들을 보면은 거의 이 말 많았던 친구, 이 호들갑군이 거의 이 기세를 장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본다고 했을 때는 거의 이 친구가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고, 그러니까 뭐 도전도 잘 못하고 일단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를 이제 명리학으로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친구는 편관이거든요. 근데 저는 편관이 셋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8개 글자 중에 3개가 편관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식상이 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겁은 이제 저 일간에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무비겁이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세력이 없고 인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편관과 식신이 서로 싸우는 그런 형국이고요. 또 금목상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토일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죠. 어떻게 보면 나를 극하는 그런 힘이니까. 근데 그것을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작은 것도 크게 느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제가 말하면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 같지만 아주 꼬마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연애를 했다고 칠게요. 좀 긴 연애도 아니고 짧은 연애였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꼬마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가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돈도 없어서 얘한테 뭐 하나 근사한 선물도 못 해주고 막 이런 거 생각하고, 그 다음 뭐 그런 비슷한 노래를 찾아 듣고 그러면서 스스로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스스로 아주 그냥 느와르의 주인공, 그 다음에 뭐 영화 주인공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 친구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못했어요. 미친놈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진짜로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죠. 저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안 가서 뭐 헤어졌다? 물론 어느 때든 다 감정이 있고 다 그 감정은 중요하지만 돌이켜 봤었을 때, 조금 더 줌아웃해서 봤었을 때 별거 아닌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왔었을 때 정말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막 혼자 막 길거리를 소주병 나발불면서 다녔어요. 그만큼 나는 이제 엄청난 사랑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같지도 않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내 자신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뭔가 자꾸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 자신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작은 일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함으로써 나한테는 왜 이렇게 자꾸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나한테는 왜 이렇게 특히 힘든 그런 시련이 다가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또 운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나온 세월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편관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편관의 세력을 키워주는 그런 운을 지나왔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점점 이제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뭐 작은 것도 계속 생각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저러는 거 아니야 막 계속 이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잠 못 자고 당연히 우울해지고 사소한 거에도 계속 불안을 느끼니까 이 불안장애가 되는 거고, 그것이 극심해지니까 뭐 공황이 오는 거죠. 저는 공황이 왔었을 때도 일단은 그때는 공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제가 봤던 그 시크릿 가든 그 드라마에서 현빈이 이제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숨을 못 쉰단 말이에요. 폐소공포증.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나를 굉장히 어떤 주인공, 너무 특별한 사람, 나한테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너무나도 영화 같고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 혼자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한켠에는 항상 이 친구와 대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전쟁광. 근데 이 친구를 그 당시에는 전쟁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악이고 선이라고. 왜냐면 나 스스로도 지나치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는 알았어요. 깨달았다가 아니고 알아도 통제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정치로 치면 이 친구가 지금 집권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치면 이 친구가 영토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 이 친구를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비호하는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홀로 이 식상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친구를 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대운뿐만 아니라 세운에서도 이 식상이 강해지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강해졌을 때는 이 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좀 올바르게 살고 있다, 좀 뭔가 남자다워졌다. 아무래도 이것은 굉장히, 제가 그때 생각을 할 때는 제가 몸도 왜소하고 약하다 보니까 그 남성성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결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뭔가 남자다운 것 같아,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집권을 한다면 나는 그동안 내가 원했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극단적인 삶으로 이제 치달았을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나의 스스로의 삶을 저버리려고 하는 시도죠. 그때는 이 친구가 세력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때 이 친구가 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문제를 자꾸 내가 스스로 키우고 거기에 짓눌리고, 니체가 말하는 낙타의 삶, 그러니까 모든 삶의 시련을 짊어지고 그런 사는 삶에서 니체는 가장 밑단계에 낙타가 있다고 했고 그 위에 사자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사자와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공격을 해서 내가 성취하고 이겨낸다, 이런 삶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깐 정권을 잡은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쟁 광경을 그때 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애초에 이 친구는 조금 악에 바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싸워왔는데 계속 압도적으로 졌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조금 힘이 세지고 이제 완장을 차니까 끝도 없이 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이거 갖고 안 돼. 더 가야 돼.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 세력만 가지는 게 아니고 무슨 거의 뭐 전체주의 정복전쟁처럼 모든 것들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이겨야 되고 남도 이겨야 되고 더 높은 상황을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체는 더더욱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었는데, 그래서 반대쪽 진영이 잡으면 정확하게 반대되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잡으면 나라가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아예 개판이 나버린 겁니다. 박살이 나버렸던 거예요. 그래도 이쪽은 나를 스스로 그래도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쪽으로 지나치게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삶의 절벽까지는 쓰진 않았는데 이 친구 덕분에 이제 완전히 마지막 보루까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죠. 이것이 제가 삶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의 제 마음에서 일어났던 어떤 세력 다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이 친구, 그러니까 뭐 명리에서 말하는 식상, 그리고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맞서 싸워서 이겨내는 힘, 그러니까 성차별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남자다움, 그러니까 태토스러움, 그러니까 가가지고 공격을 해서 성취로 하는, 그게 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정치는 다 똑같아. 저도 그랬던 거죠. 사실은 뭐 그거를 그 당시에 알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확실한 것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정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를 이제 추적하게 된 거죠. 물론 지금이야 명리를 통해서 근거를 들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명리랑은 사실은 내 마음을 아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명리로 확인하는 것이지, 명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고 이런 것들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미 우리가 흔히 말해요, 성격이 팔자다. 그러니까 내 성격을 보면은 그 팔자가 다 드러납니다. 저는 그대로 정확하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이놈들한테 이제 정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3세력을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도 쟤도 아닌, 그러니까 내 고유의 성격이 아닌 얘 위에 있는 훨씬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얘네 입장에서는 오랑캐죠. 그러니까 중원에 있는 친구가 아니고 원래 내 고유의 어떤 성격이 아니고 새로운 외부 세력에서 얘네 모르게 힘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얘네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항상 에너지를 강조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무의식의 생존 불안을 덜 느끼고, 그래야지만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생각이 폭주하지 않고, 에너지가 있어야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각성상태, 교감신경 항진상태, 부교감신경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야지만 불면, 불안, 우울을 해소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네의 기세를 키우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상기를 내리고 신경이 이완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편관, 그러니까 이 걱정꾼, 호들갑꾼, 얘의 세력이 줄어들게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생각, 말이 줄어들게 되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줄여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너지가 차게 되면은 이 식상이 친구가 갑자기 득세를 해요. 그래서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막 오바를 합니다. 마치 졸부처럼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막 쓰잖아요. 막 과시하고 싶고.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을 거치면서 얘가 점점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국민이 있습니다. 무의식이 국민이에요. 생존,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득이 되냐, 이것을 우리는 결국에 정치인을 바라볼 때 바라보잖아요. 그것처럼 무의식은 어떤 것이 더 생존에 유리한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나타난 이 제3세력,
얘네가 생존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무의식이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투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얘가 정권을 잡게 된 겁니다. 이 친구는 양극단을 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과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쫌스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양극단의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고 모두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가 들지만 불확실한 것은 이것은 판단 보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당장 확실한 것만 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은 얘는 자꾸만 졸부처럼 과하게 사용한다 그랬죠. 내가 300만 원을 쓰는데 2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러면 힘들죠. 근데 400만 원을 그래서 올랐어. 근데 400을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500을 쓰게 되면 똑같이 가난한 거잖아요. 이 친구가 세력을 얻었을 때는 딱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적절하게 70%에서 그만둘 수 있을 만한 절제, 그러니까 근과 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제가 극단적인 삶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병이었던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뿐만 아니라 감정 기복, 생각에 잡아먹히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훨씬 더 넘어서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강도의 시련이 저한테 왔음에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나한테 외부에서 시련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를 똑같이 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거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를 전혀 휘둘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결국에는 내가 지키는 대로 그대로 갈 수 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가장 아랫 단계 조금은 흔들리고 변수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느라 내가 루틴이 조금 망가지고 이래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선. 그래서 이 4, 5단계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일이어도 루틴을 못 지킨다.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이 무너진다. 몸도 무너진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마음이 무너져서 계속해서 생각이나 불안에 감정에 잡아먹히고 우울해가지고 어두침침해져가지고 삶의 절벽에 선다. 이런 것들을 가장 최하위거든요. 그러니까 더 약한 바람이 불었을 때도 이렇게 흔들렸었는데 이 제3세력이 잡고 나서는 이 4, 5단계에서 계속 놀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제3세력을 가지고 끝내고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병, 고질적인 질병, 저한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질, 성격, 얘네들은 아예 말살을 시켰냐? 근데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천하통일을 해도 걔네를 다 죽여버릴 수는 없거든요. 원래 모든 전쟁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등용을 해야 돼요. 얘네 계열들을 자꾸 내가 등용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봉기가 일어납니다. 대신 얘네가 조금 선을 넘으면은 퇴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이 어제 그리고 오늘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어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죠. 장모님, 장인어른도 저에게 부모님이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진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별반 다를 걸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살해 협박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전에는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을 이제 폭력을 한 거죠. 그래서 새벽에 찾아가서 경찰 부르고 난리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그 사람이 몰래 찾아와가지고 그 차를 소화기로 이제 박살내버리는. 그래서 이제 아예 차 뒷문의 유리창이 다 깨졌었어요. 근데 만약에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때 집에 안 계셔서 망정이지 계셨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이 100m도 안 돼요. 떨어진 거리가. 그리고 아파트처럼 보안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단독주택이고. 그래서 마음 먹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마음이 엄청 불안하죠. 그리고 화도 동시에 엄청나게 나죠. 왜냐면은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경찰한테 전화가 갔었을 때도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했다. 내가 억하심정으로 그랬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폭행을 했었을 때는 어떤 다른 대처를 안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불과 3개월 전에 경찰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한 거는 본인이 대가를 알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가지고 조금 심각한 상황이 어제 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상적인 생활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내 그걸 지키려고 하고 또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한쪽에서 피어나는 계속 확장되는 걱정. 이게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 맞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되고 그런 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근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경찰도 보복을 조심해라 이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하죠.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아무튼 그런 불안한 것 때문에 이 친구 호들갑꾼이 자꾸만 더 호들갑을 떠는 거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내 부모님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진짜 속된 말로 복수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걸 실제로 행동을 옮기게 되면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아니까 섣불리 못하는 것이지
근데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전화로 뭐 내가 거기 장모님 장인어른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인어른 장모님을 이제 폭력을 했었을 때는 벽돌로 찍으려고 그러고 그 가마솥을 들어서 찍으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 애들도 있었거든요. 애들이 6살 3살이에요. 그 애들 앞에서도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막 머리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때 진짜 욕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표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야마가 도는 거죠. 진짜 이게 막 너무 화가 나서 몸 떨릴 때 있잖아요. 화가 나면 막 그런 상황이 또 어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왜 도대체 어떤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 정신병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되고, 내 아내는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장인어른 장모님은 당연히 더 힘드시겠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냥 끝내고 싶다. 그리고 그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할까 막 이런 고민들,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얘네가 이 틈을 타서 자꾸만 기어오르는 거예요. 자꾸 선을 넘으려고 그래. 막. 근데 어제는 이 친구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 분노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니까 계속해서 심장이 빨리 뛰고, 그렇게 되면은 내 감정의 논리를 맞춰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가 있고 찜찜하지 않은 판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감정이 너무 세지게 되면 감정의 논리를 맞춰요. 어제 자꾸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경향성을 나 스스로 느끼니까 이것을 계속 막는데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썼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어제 확실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에너지가 평상시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이게 또 호들갑군이 득세를 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 그 힘든 상황,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상황을 지금 겪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 연민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러면서 또 어떤 비련의 주인공,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프로세스를 해서 다시 제3세력을 키우고, 얘가 키워지면 얘는 알아서 줄어들게 돼요. 얘네가 커질 때 얘네랑 정면으로 맞서는 방법은 얘한테는 어떤 그 폭력적인 것으로 제압하는 방법 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아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렇게 해서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이런 마음도 올라와요. 고작 그 아무것도 아닌 놈 하나 때문에 내 하루가 오늘 지장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건 내가 걔한테 지는 거야. 뭐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완전 다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다음날, 다다음날에 지장을 가게 돼요. 왜냐면은 어떤 역치를 넘게 되면 에너지는 복리의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막 마음이 드니까 얘네를 누르려고 하면은 이 제3세력, 그러니까 상기된 것을 낮추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아래로 내려서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이제 바로 한 거죠. 평상시보다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어제 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의 어떤 과격한 요소, 부모님 관련된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났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조금 잘 가다듬고, 그 다음에 그 2배가 든 것 뿐이지 사실상 뭐 시간으로 치면 한 40분밖에 안 돼. 원래 한 20분 걸리는 일인데 한 40분 걸리니까 이제 또 얘네가 잠잠해지는 거죠. 자, 오늘은 오늘 할 수 있는 거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되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줄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원래 오전에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일에 있어서 일단 3알씩 이제 뺀 거죠. 그런 게 지혜잖아요. 어떤 외부의 변수가 왔었을 때 중심을 흐트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루틴도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잘 촬영을 하고 있고, 이 영상도 이제 몇 시간 뒤에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조금 마음 관련된 거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누군가는 어떤 이런 호들갑군, 그 다음에 자기 연민이 강한 그런 세력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성향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한 2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가 됐든 힘듭니다. 뭐가 됐든 파괴적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계속 싸워봤자, 내가 자꾸 의지로 뭔가를 극복하려고 해봤자 그건 전쟁이거든요. 어떤 전쟁이든 이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자리는 다 폐허가 돼요. 뭐 전쟁을 통해서 뭐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당사자, 주체도 나고 그 전쟁터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고 조율을 할 수 있는 제3세력을 얼른 키워서 내가 이것을 정권을 잡게 만들고 얘네가 세력을 통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비로소 마음은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든 여기에서는 선악을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얘네도 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든지 과하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조율이고요. 그것을 뇌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전전두엽이 재기능을 해서 편도체, 감정이 어떤 경보를 울려도 검토할 수 있고,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그 감정이 내 전체를 집어삼키지 않게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변수가 오든 시련이 오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3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으로 따지면 무의식, 이 친구가 나를 잡아먹는 일에서 현재 의식으로서 이 무의식을 밀어내고 현재 의식의 중심을 잡게 만드는 그 방법 말고는 마음 다스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우리가 역사, 전쟁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스리고 어떤 것이 병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망가지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한 영상을 제가 최종화면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호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의 메커니즘을 알고 사용 매뉴얼을 체득하셔서 꼭 전쟁터였던 삶에서 평화롭게 조율하는 그런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